자, 이제 오늘 수어는 드디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등차 수열 마무리했죠. 이제 오늘은 그래서 등비 수열을 나갈 차례입니다. 이미 등차 수열에서 수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고 그 개념에 따른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기 전에 그 개념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참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그 쭉 진행하다 보면 원리합계 돈 얘기 나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원리합계 얘기 나오면 그것까지 좀 얘기를 꺼내고 등비 수요를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확실한 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걸로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나오는 걸로 했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나오게 되면 문제풀이를 그때 진행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챕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수열 하도록 하죠. 자, 등비수열은 뭐냐면요. 살짝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은 등 B 해가지고 저번에 등차 수열에는 공차가 나왔듯이 얘한테는 뭐가 나올까요? 그때요, 그쵸? 초항이 나온다면 R이라고 이거를 공비라고 저희가 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A1, A2, A 세 번째 이렇게 해서 A의 N항까지 N번째까지를 했을 때 얘를 우리는 A로 잡는다면 얘가 공비가 아니니까 R배가 되는 거죠. R배. 그러면 얘는 AR이 되는 거고 얘는 AR의 2승 이렇게 가서 얘 차이를 보면 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2일 때 1이고 3일 때 2니까 일반항은 A에 곱하기 R에다 얼마를 할까요? n-1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항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A에는 A에다가 초항에다가 R에 n-1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항이죠, 얘가. 일반항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N이 만약에 2 곱하기 3에 2n-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공B는 얼마일까요? 자, 공비가 얼마일까요? 자, 3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 곱하기 3의 n-1이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2 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2승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괜히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지수 위에 있는 이게 뭐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죠? 공차가 얼마죠? 1이죠, 1.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진행되는 것이 1만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지수가.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딱 봤을 때 지수가 얼마예요? 2n-1인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루죠? 그러므로 공비는 조심해야 될 게 3이 아니라 3의 2승. 공비가 9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도 했듯이 두 개의 항이 나오면 우리는 일단 빼준다고 했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A1하고 A2의 B가 어떻게 되죠? R 쓰고 2 빼기 1 그래서 R에 한 개가 있다. 자, 그러면 A의 K분의 A의 N이라고 쓴다면 얘는 R이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에서 K개를 뺀 R개가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똑같아요. 등차 수열에서 항이 2개 이상 나온다 한다면 항에 관련된 것을 등차 수열에서는 빼줬듯이 등비 수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 가능합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 있듯이 얘도 뭐가 있을까요? 등비 중항이 있겠죠. 자, 등비 중항이 있는데 등비 중항은 A, X, B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속하는 세 개가 아니라 가운데 값이 존재한다면 양쪽 값이든 그 다음에 가까운 이 값이든 가운데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은 무조건 같다라는 의미죠. 자, 일단 보죠.
a분의 x와 x분의 b가 같다는 얘기겠죠? 등비니까.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x의 제곱은 ab가 나오고요. 그 x 값은 등비 중앙값은 유일하게 말이 아니고 등비 중앙값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값으로 나옵니다. 가능한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열에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쓰면 a 더하기 1 a 뭐 이제 자, 그래서 an 더하기 d라 나오면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an 더하기 1에 여기가 2배인데 얘가 가운데 자, 이렇게 했으면 등차 수열인 걸 알았다죠? 그럼 등비 수열에서도 있겠죠? 처음에는 뭐가요? 자, an 더하기 1이 an번째에서 r을 곱한 게 이렇게 된다면 얘는 등비 수열이죠? 그쵸?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의 n 더하기 2 이렇게 했을 때도 얘는 뭐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나올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이 나오겠죠? 자,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도 배웠듯이 우리도 여기도 SN을 한다면 A1부터 A 두 번째 A3 이거 두두둑 해서 어디까지 더하냐면요. A의 n번째 항까지 더합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더 기억하려고 쓴 거고 자, 이렇게 쓰는 거죠. A1 그 다음에 A 여기다가 R 그 다음에 A1의 R에 이거 하나 더 쓸까요? AR에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A1에다가 R에 n-1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저는 SN에다가 저는 R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한 단계 넘어가서 뒤쪽에다 하나 더 쓰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A1의 R 여기다 R 곱하는 거니까 A1의 R의 제곱 그 다음에 AR의 3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진행하냐면 AR의 n-1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여기다가 R을 곱하는 거니까 A1의 R의 n승까지 생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빼줄 거예요. 자, 빼주면 날라가 다 날라가고요. 정리가 되면 1-R에 되고 여기가 SN 되는 거고 여기는 초항에다가 같은 초항이니까 묶고 1-R에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쟤는 잘 보세요. 1-R 분의 1에서 1-R의 n승 또는 R의 -1 분의 A1 해놓고 R의 n승-1이라고 씁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되는 건데요. R이 일단은 1이 되면 안 되겠죠. 1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자, R이 되지 않은 순간에 이 값을 계산할 때는 둘 중에 하나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되나요? 그쵸? 얘는 첫째 항이 됩니다. 자, 요 놈이 뭐가 되죠? 요 놈이 늘 우리가 얘기하는 항의 개수가 됩니다. 항의 개수. 자, 그러면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얘가 1, 10, 10의 2, 10의 3, 10의 4, 블라블라 해서 10의 10승까지래요. 여기를 이 모든 항을 더한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10씩 하는 등비수열인 거는 알고 있겠죠? 그러면 10-1 분의 초항이 1이고요. 10에다가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항의 개수 10개라고 하신 분들 틀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11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1이고 총 10개에서 항해수 하나 더 한 거니까 11개 라고 꼭 써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답인 거예요. 됐나요? 가능해요? 자, 틀리지 마세요. 항해수 막 틀려가지고 많습니다.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뭐 합 기억나나요? 뭐 있을까요? 등비수열의 기본 합 기초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기본하면 이거예요. 제가 그 등차수를 했던 것처럼 아이고 참 썼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가 별표가 나오고 A4, A5 다섯 번째야. 6은 네모가 나오고 A7, A8, A9는 동그라미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근데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인다면 얘랑 무슨 차이 나는 거예요? 아래 3승 차이 나고 얘도 아래 3승, 얘도 아래 3승 차이 나죠. 근데 실수하지 않을 게 뭐냐면 등차수열에서는 3D, 3D, 3D니까 총 9D만큼 차이가 나는데 얘는 아래 3승을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별에서 네모까지 가는 건 아래 3승만큼 비율이 되는 거죠. 맞죠? 아래 3승끼리 다 묶어주면 아래 3승이죠. 그럼 얘도 당연히 아래 3승입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뉘앙스가 똑같아요. 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자, S 뭐로 할까요? 1. 그 다음에 S10을 3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S15는 얼마냐고 질문할 거예요. 그럼 얘 이렇게 쓰겠죠. A1, A2, 블라블라에서 어디까지? A5까지 합이 1이고 다시 A6, 그 다음에 A7, 자, 여기까지가 1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다음 번째가 띠릭해서 A의 10까지가 얼마인 거야? 1이고 32여야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3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5, 6부터 10 계속 5개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다음 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일하게 등비수열이 이루니까 32의 제곱이겠죠. 32배씩 가는 거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합을 구합시다. 어떻게 구하죠? 공 B가 32-1이고 초항은 1이고 32의 항의 개수는 3개 빼기 1이라고 쓰고 계산하면 답이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완벽하게 했다면 그 의미 파악은 등비 수열은 그냥 비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금방 끝나요. 10분도 안 되네요. 한 2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개념 잡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자, 2의 5승이 얼마죠? 32. 2의 6승은 얼마죠? 64. 2의 7승은 얼마죠? 128. 2의 8승은 얼마죠? 256. 2의 9승은 512. 2의 10승은 1024죠.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열할 때. 자, 그 다음에 3승 갑시다. 3의 4승은 얼마죠? 81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3의 5승은 얼마냐면 3의 5승은 243이죠. 그쵸? 그래서 3의 6승은 729. 자, 얘도 알아두세요. 3의 5승 얼마? 243. 3의 6승 얼마? 729. 이게 왜냐면 이걸 알아두면 243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3의 5승으로 바꾸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인수분 해가지고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243, 3의 5승, 729, 3의 6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비수열에서도 도형이 나오겠죠. 등차수의 도형은 뭐였어요? 직선이 나왔는데 그 직선이 만나는 그 선분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공통 접선이 존재.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이웃한 도형끼리의
관계가 일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네모가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접하는 정사각형. 다시 또 여기 정사각형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정사각형의 이 성격, 그러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 놓을게요. 그러면 A, B, C의 관계가 과연 어떤 수열을 이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는 여기 직각, 여기도 직각이니까 B를 한번 써볼게요. B를.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A 대 B는 이 길이가 얼마예요? B-A 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자, C-B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 AC-AB가 되거든요. 그럼 지워주면 무슨 관계 나오죠? B의 제곱은 AC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이나요? 아, 뭘 곱했을 때 제곱의 모양이 나온대요. 그러면 아까 썼듯이 이거 보이죠? 이거 뭐였죠? 등비수열이었죠? 아, 그래서 이런 모양은 등비수열을 이룬구나. 하나 더 해보죠. 되게 많아요. 생각나는 거 먼저 하죠. 자, 어떤 원이 있어요. 접하는 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됐고 외접하는 원이 있고 다시 여기 접하면서 동일하게 이웃단 동일의 관계가 좀 일정하죠.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심을 쭉 긋다 보면 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긋다 보면 반지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룰까요? 얘도 등비를 이루겠죠.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1예가 되는 거예요. 공통접선이 존재하고 그 이웃한 도형끼리 어때요? 관계가 일정하다면 그것들은 모두 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저랑 문제를 풀기 직전까지 내일 아마 제가 그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 원리합계 얘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숙제라고 할까요? 어쨌든 개념 정리는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짧죠? 자, 이상입니다. 개념 정리 꼭 하세요.